우리 일자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꼬여가는 그 현상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적합니다. 왜 청년들은 대기업만 바라보고 중견 중소기업도 괜찮은 데가 많은데 안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위 야, 너 눈높이만 낮추면 갈 데가 많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겠죠. 근데 왜 그런 말을 그러면 아무도 쉽게 하지 못하는가? 왜 다 우리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견중소 비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놨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이 65.6%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처우 급여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는데 65.6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53.8% 정도 됩니다. 약 절반 좀 넘는 수준 됩니다. 아마 여기에 심리적 요인, 프라이드, 내가 대기업 다닌다. 명함 내밀 때 그 프라이드까지 가미된다고 그러는 그런 정성적 부분까지 같이 가미된다면 아마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비정규직 36.7%. 그러면 크게 보면 대기업 정규직 100으로 봤을 때 중교 중선 언더에 약 3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대한민국은 고용의 이런 노동시장의 소위 말하는 경직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동성 부분이,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를 갔다가 B라는 회사 가기 쉽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업종 간 규모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하는 게 한번 들어가면 생각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다 대체로 자세히 몰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직장에 다 집착을 하게 돼 있죠. 왜? 첫 번째 가는 데가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그래서 이 큰 격차가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노사정, 그 3축이, 큰 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난 3월 말까지 5개 대과제, 14개 세부과제 중에서 3개 우선 중점과제를 해주시기로 했었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청년들 사회 취약계층 보호의 문제,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정년 연장의 문제, 이 부분에 사회적 대타협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지난 3월 말 지나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데마다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달라고 간곡히 강력히 호소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그게 빨리 개선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랑 관련된 그런 법률이 약 29개 경제 관련된 법률이 제출된 가운데에서 지금 많이 그래도 통과가 됐고 현재 11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거라든지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법률들이 여러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역시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간곡하게 빨리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 시간이 언제쯤에 그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목소리를 함께 모아주시면 그 부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대학 진학률이 70.9%, 대학 진학률 자체가 높은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학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회적 스탠다드에 따른 나의 눈높이와의 격차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미스매칭, 그죠?
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께서 야, 네 친구는 뭐 어디 S그룹 갔다는데 넌 뭐 하는 거요? 뭐 이런 또 부모님의 기대라든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 언론에도 나오던데 뭐 어머님들의 보상심리? 내가 어디까지 가르쳤으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미스매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사회적 스탠다드와 나의 희망사항, 이 갭이 미스매치입니까?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회적 스탠다드는 관념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저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디쯤 가겠구나, 뭐쯤 되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나 자신의 준비 상황, 내가 준비된 상황, 이것과의 갭이 미스매칭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 미스매칭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를 알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미스매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청년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구조적으로 꼬여있는 원인, 여러 가지 원인,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구조적인 건 당연히 구조적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죠? 구조적인 것을 단기 땜빵이나 뭐 이렇게 임시 방편적인 어떤 해법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아마 뒤에 가서 또 당연히 다시 탈인하거나 더 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것들은 노사정 우리 사회 단위에서 열심히 구조적으로 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당장 대학문을 나서서 이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조적인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히 사회주체가 노력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하더라도 당장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게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 내에서 여러분들이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조적인 걸 같이 노력하더라도 보통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현실에 집행되고 하는데 타임렉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나까지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실제 나한테 해당될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분야와 또 다른 분야, 내 전공과 다른 분야. 그러다 보니 지금 있는 현실을 우리가 열심히 직시하고 이 현실 내에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구조적인 원인, 굉장히 답답하고 뻑뻑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고 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NCS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NCS. 내셔널 컴피티션 스탠다드? 맞아요? 직무 능력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선발도 하고 기업에서 또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학교 커리큘럼도 그에 맞게 같이 맞추고 또 실제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먼저 산업체에 진출을 하고 나중에 또 대학에 또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국가 사회가 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가 지금 한 850여 개 분야의 그 스탠다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거의 아마 많이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 중견 업체 그런 중소기업으로부터 현장 적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대학 교육도 상당 부분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을 겁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많이 변화가고 있을 겁니다. 믿고 보고 내가 직무 능력, 직무 역량 강화에 더 힘써도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고민하는 거,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 받고 하다 보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스펙이더라고요. 맞죠? 스펙. 5대 스펙이다, 7대 스펙이다, 요즘은 이제 9대 스펙, 성형도 스펙이다.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 와 있죠. 자, 스펙. 아마 스펙, 3, 4학년쯤 돼서 스펙에 대한 고민 한 번쯤 안 하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 저희가 현장에 조사를 했을 때 다들 그 스펙에 대한 불만이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이 시간에 자신있게 스펙에 대해서 개념 규정,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스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5대, 7대, 9대 스펙이다. 다 좋습니다. 소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로 대별되는 불필요한 스펙. 똑같은 이 현상을 놓고 우리 구직을 하는 청년들, 대학생들은 이걸 스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뽑는 기업체 인사 담당자분들은 직무 능력, 직무 역량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 갭이 무척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지난 1월 달에, 1월 말에 30대 그룹의 인사 담당 임원분들을 다 모셔서 정말 간곡히 호소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스펙, 소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로 대별되는 그런 불필요한 스펙 보지 말아주시고 꼭 필요한 직무 능력, 직무 역량 위주로 선발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호소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확실하게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직무 역량, 직무 능력 위주로 갈 겁니다. 왜? 기업의 호흡주기, 수명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망해갑니다. 천하의 91년 이후에 이 피처폰, 폴더폰 한 번도 1등 자리를 뺏겨보지 않았던 천하의 노키아 지금 어디 갔어?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도 금세 망가집니다. 코닥 마그네틱 필름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 언더로 떨어져 보지 않았던 그 코닥 어디 갔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금방금방 흥하고 멸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반드시 글로벌 경쟁력을 세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반드시 직무 역량 위주로 뽑을 거예요. 그러지 실제 저희가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간곡히 호소 드릴 때 역시나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 항공사 A항공사 승무원 뽑을 때 사진 붙이는 난을 없앴습니다. 작은 변화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온 것들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변화죠. 그 기업 입장에서. 그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D그룹 학점 쓰는 날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D그룹 학점 쓰는 날을 없앴습니다. 그거 역시나 우리가 이제까지 온 관행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이렇게 몇몇 요소들에서 보이듯이 분명히 직무 역량 위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스펙은 스펙일 뿐입니다. 스펙의 원뜻이 뭐예요? 그냥 줄여서 말하면 사용설명서 아니에요? 사용설명서? 스펙은 스펙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S사, H사, L사 뭐 다 다른데 이거 다 언제 맞추러 다닐 겁니까? 뭐 새로운 방식의 무슨 채용한다고 S그룹에서 냈더니 아프리카 사막에 똥치는 뭐 체험 알바를 그렇게 많이 또 가고 막 한다고 하던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어떻게 맞춰? S그룹이 하는 거 뭐 L그룹이 하는 거 이거 다 어떻게 맞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란 무엇이다. 내가 준비된 킬링 포인트는 뭐다. 나의 킬러 컨텐츠,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뭐다라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놓고 목표 타겟을 좁혀서 거기에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나가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거꾸로 제가 간곡히 기업들에게 직무 역량 위주로 뽑아달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보통 뭐 무슨 분야 몇 명, 뭐 4년제 대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근무, 뭐 주 5일 근무에 뭐 몇 시간 근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로 되어 있는데 기업들 보고 제가 인사 담당자 분들께 강력히 호소드리는 건 그러지 마시고 자세하게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요번에 이 파트를 뽑는데 요 파트에 꼭 필요한 직무 역량은 뭐뭐뭐고 그걸 위해서 뭐뭐뭐가 준비된 분들이 응모해주기 바란다. 라고 깨알같이 적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무 역량, 직무 능력에 대해서 깨알같이 알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좁혀서 준비하고 훨씬 적확하게, 정확하게 트라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좀 전에 스펙은 스펙일 뿐이다. 자신있게 나 자신의 킬러 컨텐츠, 킬러 애플리케이션 준비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내가 타겟을 좁혀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거기에 이제 외부적 스킬들이 들어가겠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스킬은 엄청 좋다고. 요즘 청년들이 스킬은 엄청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스킬 이면에 그 내부에 있는 메인스트림 킬러 컨텐츠,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스펙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 것이고, 사회문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9대 스펙 이렇게 나오지만 많이 그런 불필요한 스펙은 줄어들 걸로 확신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새로운 모집 요강 전형들이 나왔을 때 이것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스펙이다 이런 여러 불만들이 있지만 스펙은 영원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경쟁이 치열하게 있는 한 스펙이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스펙들. 불필요한 걸 없애라고 우리가 강력히 호소드리는 거지 꼭 필요한 부분을 없애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무 역량 자체가 스펙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없애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믿고 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업 남 얘기로 들리셨어요? 그랬죠? 창업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했죠? 창업 생각해 보셨어요? 안 했죠? 아까 이제 쭉 취업 일자리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이제 창업 제가 예언가나 점쟁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업 여러분들 모두가 반드시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100%. 심지어 우리 앉아 계신 교수님들도 반드시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왜? 100세 시대입니다. 이미 현실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컨 라이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서드 라이프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대가 여러분들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하는 나이가 지금까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2.8세. 한참 막 진행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가 남는 거죠. 때밀려서 내가 창업 고민을 하는 거냐, 내가 미리 준비해서 창업 고민할 거냐. 그 부분이 남을 겁니다. 그럼 기왕이면 내가 열심히 고민도 해보고 준비도 해보고 그러다가 아니면 뭐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때밀려서 때밀렸을 때 좋은 회사 다니고 퇴직금이라도 많고 해서 무슨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을 한다, 프랜차이즈 무슨 뭘 한다 할 수 있지만 그도 아니라면 갑자기 엄청난 고민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창업, 대한민국 국민의 63% 이상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이 약 8.7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에서도 보시듯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 속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성공 확률, 게임이라고 본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낮아지고 떨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준비를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부족한 준비 속에서 하다 보니까 훨씬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선례를 보시면 매년 300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기업들로부터 창출되고 있습니다. 벤처, 기타 중소기업, 신규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포함해서 OECD 국가들 중에 대부분의 국가가 2만 불에서 3만 불을 넘어갈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서 넘어갔습니다. 그 성장 동력 가운데 대표적인 게 창업이고 벤처 붐이고 이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2만 달러가 지금 7년째 2만 달러 틀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농담합니다. 올해 반드시 넘어갈 것 같다. 대한민국 2만 달러가 될 때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숫자가 2만 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초 대한민국 벤처기업 숫자가 3만 개가 넘어갔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 3만 달러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가 농담합니다. 그러한 선진국가들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력 어디서 찾아질 거냐? 또 새로운 어떤 고용의 그 양 측면에서도 어디서 찾아질 거냐? 새로운 벤처, 새로운 중소기업 이런 데서 많이 창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창업에 있어서 제일 두렵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두려운 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우리 문화가 또 실패자에 대해 딱 낙인 찍힙니다. 야, 친구 누구 찾아오면 만나지 마. 응? 그 친구 망해서 니한테 돈 빌려러 오는 걸까요? 낙인이 딱 찍힙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제일 두려운 거 연대보증. 부모님, 친인척, 친구, 주변 분들 다 제일 두려운 거죠. 근데 이미 제도적으로 작년도에 제3자 연대보증, 부모님, 친인척 이 부분 법 제도적으로는 없애는 걸로 다 제도가 바뀌어 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재기창업 펀드라든지 패자부활 펀드라든지 각종 실패자들에 대해서 불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모 언론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도 스펙이다.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 했더니 누가 농담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보고 실패를 강요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패도 우리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리듯이 이제 실패자들에 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법과 제도들, 정부 각종 지원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두려움보다 훨씬 그런 부분을 없애고 자신 있게 도전해도 좋겠다. 모 프로그램에 저희가 전국민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개그맨 분들이 막 많이 출연하고 하는데 저희가 청년 창업가 분을 추천을 드려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같이 나오셨어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얼리를 파는 친구입니다. 그 국립대학, 전주에 있는 국립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직원도 한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다. 이 추운 데서 매대를 놓고 그런 장사를 하고 하더니, 근데 이 아빠는 누구누구 아들이 공무원이 됐다, 공기업에 들어갔다, 대기업에 들어갔다. 이 아빠도 그게 너무 부럽다. 우리 아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부모님들의 생각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아마 보편적인 사회 문화였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지지하는, 창업을 좋게 생각하는 비율이 약 36%, 미국이 한 77%. 아까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얼마 버냐? 라고 진행자가 물으니까 한 달에 약 900에서 10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잠시 아버지께서 흔들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래, 우리 아들 추운 데서 정말 고생하는데 장하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해보고 빨리 그만두고 취직해라. 가 결론이셨어요. 그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아마 대한민국 분위기나 문화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창업 동아리 제가 왜 여쭤봤느냐? 전국 대학의 창업 동아리 숫자가 2012년에 1220개 수준이었습니다. 2013년에 1833개, 2014년 말 급기야 3000개가 넘어갔습니다. 2년 사이에 더블 이상 올라갔죠. 물론 창업 동아리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창업이 성공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물밑에서 도도하게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도전에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전국에 169개 대학의 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창업되는 게 약 340개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2012년에 2.87%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 저 학부생들 중에서. 근데 작년에 24만 5천 명 이상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럼 학부생 기준으로 보면 한 13% 정도 될 거래요. 여러분들이 굳이 불식간에 이미 그런 변화에, 도전의 물결들이 여러분들 주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꼭 성공으로 간다, 실패한다, 아직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저런 양적인 변화 속에서 각종 정부 지원 정책들이, 창업에 대해서 엄청난 새로운 지원 정책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가 그렇게 가는데 내가 길목을 잡지 못할지언정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죠. 기왕이면 그 정책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게 좋죠. 내가 될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니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창업 정책도 한번 바라보고 창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창업 실패에 대해서도 지금 저 청년 장사꾼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여기 저 효자동, 저 용산 가면 청년 장사꾼이라고 김인주 대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흔히 가고 있는 지금 가로수길, 세로수길, 이태원 수많은 곳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마케팅 방식 등등을 갖고 외식업, 다른 또 여러 아이템들, 단순히 자기 가게 하나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없던 상권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죽었던 상권을 살리기도 하고 하는 변화들이 이미 청년 여러분들 주변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제가 모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아이, 우리 대학같이 우수한 대학 나온 친구들을 장사를 시키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변화들 여러분들처럼 우수한 청년들 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IT, ICT, 첨단 바이오 이런 쪽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당연히 그 부분이 불같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쉬운 창조경제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도 해보시고 그 변화의 물결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살펴도 보시고 그런 동아리에도 가입해 보시고 그냥 그런 도전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패도 스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소서에 너 몇 번 어떻게 실패했니? 를 자세히 적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입증된 스토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얼마 동안 유지하다가 망했다든지 예를 들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공기업부터라도 가능하다면 실패 스펙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채용의 틀을 만들어 본다든지 등등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정교하게 그 틀을 마련하지 못해서 제가 아이디어 수준에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창업에 대한 도전 또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 실패도 스펙인 실패도 자산화해서 사회에서 다시 소화해주고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장면을 잘 봐주십시오. 때로는 뭐 무슨 드라마인지 책인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비난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던 기성세대 어르신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 선배님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역사가 저기 적혀 있습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GDP가 몇 배요? 몇 배? 1000배.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단 한 나라도 가져보지 못한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누구 손으로 이뤘습니까? 우리들의 선배님,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 앞에서 이끌어주신 어르신들께서 자랑스러운 1000배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명문사학인 우리 국민대학교 후배들 앞으로의 우리가 이끌어갈 10년, 우리가 만들어갈 50년 자신 있습니까? 네. 반드시 우리 손으로 1000배 이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자신감으로 또 그런 사명감, 소명감으로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 좀 전에 첫 번째로 청년 뻑뻑한 취업 현실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나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스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거꾸로 스펙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렸고, 창업,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생각할 날들이 올 것이다. 기왕이면 때밀려서 할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창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직장을 간다. 직장이 최고의 창업 스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뻑뻑한 현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스타트 라인을 내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이 현실에 내가 비추어 보고 스타트 라인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막연한 미스매칭이 아니라 막연한 나의 기대 심리와 사회적 스탠다드에
갭에 괴로워할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를 놓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십시오. 그렇게 보면 아마 내 스타트 라인이 만약에 내가 친구들보다 준비가 덜 됐다면 10m 뒤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겠죠. 또 더 잘 됐다면 뭐 10m 앞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나의 목표 지점이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초적인 출발,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스매칭은 어찌 보면 그 자체도 사치로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현실을 놓고 다시 보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마음 자세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도전 정신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 매일매일 저도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답시고 하는데 과연 그 방향이 옳은 거냐? 맞게 가고 있는 거냐?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등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이 산도 아닌가 봐요. 그러나 그런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메인스트림, 나는 어떤 존재감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중심축을 잡고 간다면 이 흔들리는 폭도 좁아지고 또 설사 이탈했더라도 빨리빨리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갈 거냐?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또 단 하나의 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주변 환경과 여러 여건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만 큰 틀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객관화된 나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 차이 금방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하루에 공부할 때 30초씩만 생각하세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감, 어떤 객관화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길게 생각하지 말고 30초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친구들도 심지어 더 거창하게 국가와 민족과 역사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로 갈 거냐를 외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물며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내 삶의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공 뭡니까? 저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플로이 어죠, 그죠? 인플로이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을 고용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을 고용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남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같은 시간, 같은 열정, 같은 리소스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끌고 다니지 왜 끌려다닙니까? 최소한 매일매일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기가 쉽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다.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기가 쉬워. 그래, 됐어. 신용한 이쯤 하면 네 훌륭해. 됐어. 되긴 뭐가 됩니까? 그 시간에 제 주변에서 저를 이기고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노력하는데 되긴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인플로이어가 되는 노력을 매일 매순간 하셔야 결정적인 때와 기회와 조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최고의 리더가 되고 최고의 인플로이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32에 처음 이제 계열사 사장이 됐습니다. 친구들 얘기합니다. 신중환이 저 자식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엄청 안 하더니 34세 회장실 사장이 됐습니다. 어라? 저 자식이 원래부터 저 부잣집 저 재벌 아들이었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속에 있을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속에 있을 겁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는 산전, 수전, 공중전 내공들이 합쳐졌을 때 때와 기회와 조건을 만나면 퀀텀 점프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쌓고 가는 산전, 수전, 공중전의 그 내공을 남들이 매일매일 다 알아줘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야 저렇게 압축적인 말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나도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저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도 실제 stay hungry and stay foolish. 좌고 우면 옆에 쳐다볼 게 아니라 바보처럼 내 갈 길 가야죠. 경쟁 정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학교에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그놈의 경쟁 논리.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날까지 경쟁 속에 왔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경쟁.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얼마 후 여러분들이 학교 딱 문을 나서는 순간, 지금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경쟁자 수준이지만 딱 문을 나서는 순간 에블바디, 대한민국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글로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됩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센 놈들과의 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달려서 2등 제끼면 몇 등이? 열심히 달려서 2등 제끼면 2등입니다. 그래봤자 2등입니다. 더 열심히 달려서 1등 제끼면 1등입니다만 경쟁 참 안 바뀌고 바로 저를 제끼기 위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한번 옆에 한 번씩 보십시오. 때로는 경쟁자, 강력한 도전자, 응전자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친구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같이 할 최고의 동료들입니다. 항상 함께 하면서 다 같이 점프 투게더 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땐 함께 가라 점프 투게더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힘들 땐 점프! 감사합니다.